그 빨리 할수록 그 구역에 할당이 더 많이 돼요. 그러면 잘할수록 손해라는 거죠.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원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즈브릿지 허재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저희 유튜브 채널 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물류센터 현장 전문가, 자칭 물류센터 현장 전문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류센터 현장에서의 문제와 해결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로즈브릿지 채널을 위해서 출연을 해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물류 현장 전문가 임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물류 현장에서 경험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헬이라고 불리고 싶은데 네, 마헬이 뭐죠? 네, 그 마스터 헬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럼 과연 어떤 얘기 해주시러 오셨을까요? 오늘은 먼저 직매입 저장 방식의 이제 문제점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물류센터 구조입니다. 입고장, 분류장, 출고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로테이션이 계속 돌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높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당일 물량을 당일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하가 전부 다 끝나면 센터는 비어 있게 됩니다. 당일 배송을 하기 힘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익성은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네, 그림도 직접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거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네. 정성스럽게 그리신 그림을 준비해 오셨는데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제가 현장에 있으면 파트를 나눠서 전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린다면 일하는 방법이나 인력 배치, 분업화,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시스템 개선 등을 하면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작업을 할 때 피커분들께서 토트를 레일에 태우시게 되는데 그러면 피킹하는 과정 자체가 피킹도 하시고 그 다음에 레일에 태우면서 그 레일에 태우실 때 기다리시거든요. 왜냐면 항상 레일이 비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시간 지체가 되면은 그만큼 이제 피킹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레일에 올려주시는 분을 따로 분업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피커 하시는 분들이 카트를 끌고 오셨을 때 그냥 카트를 놓고 가도 되시게 그런 식으로 그 중간에 분업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 정리 관리자를 따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입고를 하고 피킹을 하는 과정에서 빈 박스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빈 박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 라인 자체에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피커분들께서는 카트를 가지고 피킹을 하실 때 그 박스가 그 피킹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박스 정리를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 따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말은 중간에 분업화 하시는 분을 따로 넣어서 전체 피킹의 전체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스 정리를 할 때도 롤테이너라는 곳에 박스 정리를 하시는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냥 빈 박스를 롤테이너에 그냥 던져서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롤테이너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스를 아예 처음부터 박스를 접어서 그 롤테이너에 깔아서 이렇게 쌓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여기 분류장에 보통 분류장에 빈 박스를 이게 쏟아 놓으시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계속 트러블이 나는 게 뭐냐면 입고하시는 분들은 이 분류장을 이 과정에서 이쪽 입고 분류장에서
분류 작업자들은 저 공간에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피킹 하시는 분들이 박스 정리를 할 때는 이쪽에다가 박스를 쌓아놓기 때문에 서로 이를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런 박스가 이쪽 라인에 깔려서 지게차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피커도 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을 떨어뜨리는데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일 관리자나 박스 관리자를 따로 배치를 하면은 그만큼 전체적인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류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정말 디테일한 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다 정말 진심으로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PDA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피커분들께서 물건을 찾으실 때 지번을 찍으시고 그다음에 상품 바코드를 찍으시는데 그거는 입고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세스고 출고 과정에서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번을 굳이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은 바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지번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PDA에 그냥 글로만 이렇게 물건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PDA 자체가 사진으로 뜨게 된다면 피커분들께서 더 빨리 찾으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상품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는 감자칩이라고 하면은 봉지에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온 상품들 중에서 감자칩인데 분유통처럼 생긴 데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피커분들 입장에서는 글로만 써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봉지를 계속 찾으실 텐데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런 분유통 모양을 찾으셔야 됐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피커분들이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 기계의 화면을 다르게 해야죠. 글씨보다는 이미지, 네.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와이파이 데이터량이 문제가 있으니까 데이터량을 늘려서 거기 PDA 화면에 이미지가 뜰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QPS는 그 박스 정리나 인원 배치 부분에서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포장 같은 경우에도 동선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분업화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커가 피킹을 하는데 박스가 있고 물건을 찾기 힘들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내일에 토트를 태우러 갔을 때도 바로 피킹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다 시간 낭비인 거죠. 그런 게 전부 다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공간이든 시간이든 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원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이유고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다른 곳,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해요. 그 부분이 안 좋다는 거죠. 계속 내가 손발이 맞고 계속 하던 사람이랑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인력 자체가 사원분들 자체가 다시 이걸 재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조 단위로 팀을 짜서 그 다음에 서로 그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산 작업이 되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하잖아요. 스캔을 저희가 스캔을 남들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스캔을 빠르게 해서 엔드분이 포장을 하시면 그 빨리 할수록 그 구역에 할당이 더 많이 돼요. 그러면 잘할수록 손해라는 거죠.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원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근데 이런 조로 나눠서 그리고 조를 나눈 다음에 그 조에 대해서 여기가 얼마나 포장을 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오출이 얼마나 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기록이 뜨면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그만큼 잘하는 맛이 난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서 더 잘하게 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는데 지금 다른 회사 방식은 이 사람은 잘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지 않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왜 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물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나 작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라는 게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물류 현장 전문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임성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보시면서 뭔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은 댓글이나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직접 연결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 자리 모셔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